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원장님이 평소 아들처럼 챙겨줬던 남중학생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자, 2년 전에 인천에서 미용실을 개업한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남자 5명이 개업하고 주로 찾아왔다고 해요. 또 이 남학생들 때문에 20여 명의 손님이 더 많이 와서 사실은 또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한부모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쓰였고 쌀들이 좀 챙기기도 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처럼 잘 챙겼는데 지난 7월 그렇게 아끼는 이 남학생으로부터 인류애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경험이었는지 제보자 이 여성 원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날 얘네들 머리 하러 왔니 했더니 머리 하러 온 건 아니래. 고양이 보러 왔다 그러더니 고양이는 안 보고 너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뒤쪽에서 계속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 내가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긁으려고 딱 했는데 걔가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내가 보고 있는데도 내가 보는 걸 못 봤나 봐. 그러니까 내가 바로 쳤잖아.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밑에 보는데도 계속 촬영하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참 진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지난 7월 7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학생과 같이 고양이 보러 왔다고 해서 왔대요. 근데 와서는 고양이는 보질 않고 샴푸실에서 다른 손님이 이렇게 샴푸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손님 맞이를 해야 되니까 손님을 샴푸를 하고 있는데 다리 쪽이 간질거려서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글쎄 저 녀석이 휴대전화로 제보자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으셨지만 너무 열중해서 제보자한테 들켰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처음은 아닙니다만, 처음이 아니라고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매번 그랬어. 이게 처음이야? 네, 처음은 아닌 거. 그치? 처음은 아니지? 어제 찍은 거 지웠어? 네. 전화도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짧게 하고 이거는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끊을 문제가 아니고 범죄야. 그런데 이미 제 이름은 주인이와 관련된 사건도 있고 아, 그랬구나. 친구랑 싸워서 스무 이 사람 샴푸할 때마다 거기 뒤 쫙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머리 자를 때도 뒤에 바짝 붙어 있어. 정확히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희 가게 서너분 올 때부터? 올 때마다 그랬어요. 올 때마다 그랬고 이미 전력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 그 이야기 되면은 남학생이 심화 밑에서 휴대전화를 찍는 걸 보고 휴대전화를 발로 찼고요. 그때 남학생이 좀 피해 갔던 모양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CCTV를 가리키면서 다 찍히고 있어. 그렇게 했더니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여러 번 촬영한 뿐만 아니라 또 불법 촬영을 해가지고 소년원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이 있어가지고 소년까지 갔다 온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CCTV를 자세히 보니까 그 남학생이 불법 촬영하는 모습 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메스 꺾고 뭐 토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남학생이 사건 당일에도 샴푸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봐서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기회를 노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 남학생에 대해서 상당히 배신감이 들었던 것이죠. 네, 아까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한부모 가정이고 해서 유독 그 5명 우리의 중학생 애들 중에서도 유독 얘가 더 마음이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랑 비슷한 또래인데다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마음을 많이 쏟아주셨대요. 그래서 남학생이 미용실에 서너 번 왔을 때부터 저렇게 제보자 다리 옆에 딱 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미용이 하고 싶은 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말리지 않았고 그리고 막 마음이 너무 쓰여서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걱정이 돼서 검색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AI 답변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보호받고 싶은 대상에게 그럴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쓰여서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학생이 병원에 갔다가 늦게 등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미용실 측에서 남학생을 따로 불러서 약을 챙겨줬다고 할 정도로 평소에도 굳이 머리를 자르러 온 게 아니어도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얘가 지금 뭐 제대로 사과를 했을까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죄송하다는 취지에. 근데 제보자가 봤을 때는 메시지의 어떤 진심이라든지 진정 어린 사과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면 뭐 죄송해요. 부모님 얼굴 못 보겠어요.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한테 말하지 말아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예, 그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아마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고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인류애가 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신뢰가 안 간다고 하고요. 아마 저 일 이후로 넉 달 정도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제보자 미용실 원장님은 그래도 어린 녀석이니까 하면서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을 거듭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CCTV 영상을 본 큰아드님이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 자,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 그 내용이 정말 뒤집어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단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의 말씀인 겁니다.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압수 자체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러저러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긴 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렸고 내용을 포렌식하는 데는 3개월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남학생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미성년자면 그럼 부모님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전화를 했더니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라고만 했다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죠. 그리고 남학생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분이 이 재판에 관한 정보를 알려고 했더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알려줄 수 없다. 아마도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가 아니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는 건 맞는데 아무튼 제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막이 찢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서 이 학부반장이 제보를 하신 겁니다. 얘는 지금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앞서 이 학생 붙인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올려주세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아들 둔 적도 없어요. 나 그런 놈 아들로 둔 적. 그럼 누구 아들인데? 그러니까 저게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다른 얘기 그것도 뭐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부모이자 법정 대리인이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고 책임이 면하지지도 않고요. 그냥 아유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범죄가 일어났고 아주 심각한 일이 났으면 부모로서 법정 대리인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런 말을 뭐 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저렇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아닌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아들이거든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